네, 제가 동물 행동학자인데요. 제가 아마 제일 오래 연구한 동물이 개미일 거고,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 연구한 동물이 까치입니다. 근데 오늘은 K까치를 한 분 모셨습니다. 최래천의 아마존 채널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재민님으로서 구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그래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소통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최정식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에서 참 따뜻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그 얘기 좀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좀 따라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직접 한번 그 배경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25 당시에 참전했던 참중국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이제 마스크 저희가 200만 장을 지원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에겐 자부심을 줬지만 참전 용사 그리고 참전국에게는 정말 감동을 받았던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22개 참전국에게는 K보훈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던 아주 좋았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마스크가 부족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 보내준다 그럴 때 아마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 100만 장, 200만 장을 우리 참전국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인해 줄까? 우리 국민들 또 관계부처가 과연 이거를 허용할까? 굉장히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국가에 대한 특히 이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성숙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좋네요. 네. 2020년 때 6.25 전쟁 70주년 사업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10년 단위로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나이가 90대 중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이후에 6.25 전쟁 80주년이 됐을 때는 대부분 다 안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1월, 2월 하는데 저희가 출범을 했는데 실제 활동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초청도 못하고 저희도 나가지도 못하고요. 3월 이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를 막 고민을 하는데 해결 방안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위원회 사무실에 이 세계 전도가 있습니다. 이 세계 전도에 보면 22개 나라의 참전국의 규모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의를 하다가 답은 안 나오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당시 가장 코로나가 심했던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거의 이탈리아 전체에서도 산소호흡기가 몇 개 없다라는 저희가 보도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못 나가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우수한 우리 방역 물품이라든가 의료 물품을 보내는 건 어떻겠냐라고 그 회의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해당국 대사들에게 먼저 보내서 그 나라에서 필요한 의료 물품과 방역 물품이 뭔지를 저희가 리스트업을 했고요. 모든 것들이 국외 반출 품목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위원장이 했던 총리가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용인해 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자신감 있게 일단 했었고요. 다행히 통과가 됐고 우리 참전국에 있는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배를 타고 오시고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요. 거꾸로 우리가 마스크 100만 장을 우리 공군수송기에 태극기가 딱 박혀있는 공군수송기에 100만 장을 보내는 그런 수송 작전을 또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당시 참전국에 많은 반향을 줬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전달 무슨 이벤트가 있었으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보면은 예산상으로는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참전용사분들에게는 당시에 1인당 약 20장 정도 아마 갔을 겁니다. 그 마스크를 받으신 참전용사분들과 그 다음에 손자, 특히 그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그 마스크가 전달된 사진들을 SNS에 너무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보내왔느냐. 당시에 그 벨기에 국왕도 독자적으로 메시지도 저희에게 주셨어요. 국왕이 예, 직접? 벨기에 와. 국왕께서요. 해당국의 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니까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깨에 힘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 100만 장의 효과라는 거는 저희가 뭐 경제적 가치는 산정을 안 해봤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기왕에 이제 제 채널에 나오셨으니까 네. 보훈처 저 홍보도 조금 해보시죠. 보훈처 뭐 하는 데입니까? 보훈처 보훈이라는 것 자체는 교수님들 좀 말씀하셨지만 가장 이제 우리 재미님들도 보시기에 버뜩 떠오르시는 거는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부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희가 크게 얘기할 때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시기엔 이게 뭐지라고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에게는요. 우리 국가보훈의 큰 영역은 독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호국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민주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대로 다 녹아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되찾았던 역사, 독립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역사, 6.25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웠던 역사가 바로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이것들을 통칭해서 그때 당시에 역할을 하셨고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친이 저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고, 예,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육사 일기생인데, 그 육사에 딱 들어가서 이제 학교 조금 다니다가 훈련 한번 몇 주 겨우 받고 소위 계급장 달고 그냥 바로 소대장으로 투입되셨군요. 투입이 된 네, 거죠. 네. 부친에게는 뭐 크면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지만 네. 불과 몇 년 전 일이거든요. 한 2년 전인가 네. 부모님 아파트에 이렇게 갔는데 네. 못 보던 게 문에 달려 있더라고요. 네. 호국 무슨 국가유공자 명패. 국가유공자 네. 뭐 해갖고 많은 네. 게 붙어 네. 있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정부가 기특하게 이런 것도 다 이제 주네 네. 뭐 네. 이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좋아서 뭐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 나눴지만 네.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해주나. 네. 그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제야 그런 작은 것들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건지 네. 변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을 동감하고 변명을 드리자면 네. 국가보훈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과도기가 좀 있었어요. 원호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6.25 전쟁 당시에 부상당했던 분들과 돌아가신 분들을 지원하는 원호 대상이라고 옛날에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사회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보훈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제 얻게 됐는데요. 이 보훈이란 개념은 이 시혜성 있는 걸 플러스해서 예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상이 아니라 이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예우의 개념으로 승격시킨 거죠. 미국에 가시면 어떤 집 보시면은 밖에 그 금색 별이 하나가 딱 달려져 있어요. 딱 보시면 그 동네 분들은 다 아세요.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전사자가 있는 우리 가족이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 보훈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것들을 바로 계속 대물림시키고 기억하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보훈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렇죠. 네.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같은 경우에는 70년 만 100년 만에 저희가 유해를 봉하는 카자흐스탄에서 봉환할 때 어찌 보면은 가장 결정체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줬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반응을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훈 정책은 어느 진영에 상관없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건데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직접 저희가 모셔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도 영웅이 있구나. 좌든 우든 어떤 영역이든 장군님을 귀환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한 적이 없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영웅에게 굉장히 목말랐구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도 이런 가능성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올해 7월경에 미국의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명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전사자 명비 뭐지라고 하시겠지만 혹시나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장 이제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는 큰 이제 하나의 국립공원이거든요. 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또 코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링컨 기념관 우측에 한국전 전사자 참전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미디어를 통해서 보지만 19분의 그 군인들의 동상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자체가 저희 한국전 전사자 참전비거든요. 애석하게도 거기에 전사자 이름이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베트남어 메모리얼이 따로 있거든요.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 전사자들의 명비들은 다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우리 코리아너 메모리얼 쪽에는 전사자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그 역사에서 역사가 바로 베트남 전쟁과 한국전이었었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인의 전사자가 4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3,000명 정도 중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좀 잊혀졌던, 그분들에게는 잊혀졌던 건데 카츄샤라고 혹시 교수님 아시죠? 그렇죠. 카츄샤 당시에 미군에 배속됐던 한국 군인이 있습니다. 같이 싸웠던 전사자가 7,147명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분들은 이름을 미국인이 아니니까 그게 원래는 거기 못 들어가는 못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전사자 명비 안에는 이방인의 이름은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심볼이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처음에는 굉장히 쉽진 않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설득이 됐고 와. 미국 영토 내에 초이, 킴, 박 이런 이름들이 전사자 명비가 새겨지는 아주 의미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 아마 제2의 마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금 이제 2년, 3년째 겪고 있는데 암울한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도 마스크 전달해갖고 너무너무 기뻐하던 그런 외국의 첨단 용사들 네. 그 영상을 가끔씩 그 SNS에서 이렇게 접할 때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팀장님한테 오늘 오셨으니까 네. 제가 아주 진지하게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의 이 감사를 네. 대신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보시면은 이제 가끔 국가유공자 명패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저기 계시구나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 혹시 해외를 나가시더라도 내가 이탈리아 갔는데 이탈리아는 우리 참전국이었지 혹시나 주변 분들에게더라도 그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 굉장히 감동을 하세요. 다 한 분 한 분이 다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해 주신다고 그러면 너무나 저희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미님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엔 제가 사실 이태리에 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특강을 하러 갑니다. 오늘 팀장님 만나서 배운 게 있으니까 가서 만나는 이태리 사람마다 제가 열심히 떠들고 오겠습니다. 네, 재미님도 오늘도 재밌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구독, 좋아요, I love you.